안녕하세요. 와우. 자, 벚꽃 핀 거 다 봤어요, 지금? 그럼요. 중간고사가 지금 얼마 남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벚꽃은. 맞습니다. 지금 또 저희도 중간고사 시즌이지만 또 중고등학생분들도 또 얼마나 또 더 큰 그쵸, 그쵸. 부담이 있겠어요, 그쵸. 그죠? 제가 혹시 중간고사 때 기억나세요? 고등학교 때 시절? 전 내신 챙기지도 않았는데 되게 들떠 있었고 되게 떨렸고. 챙기지 않았다고 해놓고 뭐 네, 근데 뭐 잘 보면 좋잖아요. 저도 약간 긴장을 엄청 많이 하는 아, 편이라서 진짜요? 거의 한 며칠 전부터 계속 떨고 그랬었는데 진짜? 또 이제 일반 친구들이 저희 말고도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분들의 멘탈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조언을 또 구해보고자 오늘 또 귀한 분을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메가스터디 마인드 코치 김종환 코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마인드 코치 김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하신 분을. 아니 뭐 귀하진 않아요. 전 저렴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네. 연고TV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네, 학생들한테 좀 고민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네, 또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순서대로 보면서 한번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멘탈 약하신 분들 이번 영상 꼭꼭 시청하세요. 꼬리. 첫 번째는 이제 시험 긴장에 대한 고민인데요. 시험을 볼 때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데 긴장감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험 날만 되면 너무 떨려서 어이없는 실수를 연타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 때 떨지 않을까요? 혹시 시험 볼 때 긴장 아까 많이 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긴장 많이 하셨어요? 수능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자면 확통 1번 틀렸습니다. 긴장이 실제 그 성적까지 영향을 주는 맞아요, 그 정도의 맞아요. 긴장이었던 거군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 긴장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긴장한다는 걸 저항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생각이라고 하는 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그 생각이 더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뀝니다. 뇌라는 자체는 어떤 단어를 인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 형태 바뀌거든요. 시험도 마찬가지죠. 긴장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럼 다르게 쓸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거든요. 어떤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설레다? 맞아요. 오, 진짜요? 맞아요. 긴장이라는 단어를 던지자마자 머릿속에 불안한 생각밖에 안 나와요. 그쵸. 그런데 내가 설렘이 했을 때는 기대, 희망, 호기심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할 때도 보면 선생님 저는요 게을러요 라고 하죠. 그럼 자기를 비판하는 거잖아요. 이때 게으름에 대한 단어를 좀 바꿔줘요. 게으른 게 아니라 넌 지금 에너지 비축 많이 한 거야. 그럼 에너지를 비축해 뒀으니까 이제 쓸 때다. 그렇죠. 이제 그 생각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쉽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긍정을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기분이 좋으면 돼요. 컨디션이 좋으면 시험 치는데 되게 도움된다 하잖아요. 기분이 좋아야 된다거든요. 보통 기분은 자기 전부터 정해집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잠을 자냐에 따라서 그 다음날 달라져요.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 네. 뭔가 자기가 느껴지는 감정들을 좀 저항하려고 하지 말고 네. 받아들이되 자기가 생각하는 긍정을 확실히 정의를 좀 하고 네. 그 긍정적인 부분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쵸. 이런 말씀도 맞아요. 해주셨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좀 긍정적인 단어만 그렇죠. 좀 전환해서 생각을 해봐라. 맞아요. 완전 정답이에요. 자, 다음 고민입니다. 성적이 떨어져서 멘탈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번 시험을 망했는데 아직도 기억에서 잊혀지지가 않네요. 어떻게 하면 그때 흑역사를 지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약간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당시에 시험을 한 번 진짜 제대로 못 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 시험 때문에 저를 한참 동안 자책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또 내신 시험 하나하나가 되게 크잖아요. 맞아, 그게 하나하나 그리고 소중하지. 자꾸 그게 맴돌아서 머리에 계속 남아 돌더라고요. 맞아요. 이럴 때 약간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어요? 개구리 한번 10번 해보실래요? 심정전에서 깨진 물 항아리를 몸으로 막아서 물 새지 않게 도와줬던 고마운 애가 누구였죠? 두컵이요. 심정전에는 두껍게 안 나왔죠. 저는 이게 약간 개구리로 대답하면 안 되는 건 줄 알고 열심히 머리 굴린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한쪽 방향에 내가 어느 단어, 내 마음이 정해지면요 이걸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지금 만약에 시험을 못 쳤다 이게 계속 인식이 남는 여러 가지 패턴 중에 하나가 오답노트 정리할 때예요. 오답노트 정리하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해요. 그때 그러니까 만 30문제 틀리면요 삐리를요 30번을 해요. 감정이 계속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때 후회라는 감정 계속 인식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복기법을 많이 썼었는데 잘 풀었던 쉽게 풀었던 문제 그냥 넘어가기 쉽잖아요. 반수했을 때는 뭔가 다음엔 이걸 어떻게 더 빨리 풀 수 있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뭔가 비슷한 훨씬 더 좋은 거죠. 나쁜 감정을 저항한다는 건 참 바보 같은 행동이라 할 수 있으니 다른 쪽으로 전환시키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그다음엔 또 이제 멘탈 관련된 문제인데요. 저는 유리 멘탈이라서 안 좋은 소리만 들으면 위축되고 자책하게 돼요. 멘탈이 강해지는 법 좀 알려주세요. 공부하다가도 너무 큰 벽이 있는 것 같아 멘탈이 많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좋을까요? 멘탈이 좋은 편이셨나요? 전 좋은 편입니다. 아, 그렇구나. 저 같은 경우는 멘탈 그냥 그저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유리 멘탈도 아니고 그렇게 좋은 멘탈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랑 다르게 멘탈이 쉽게 무너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혹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거쳐나갈 수 있을지. 멘탈이 약하다는 사람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 대표 중에 1번이 뭐냐면 완벽주의자입니다. 어허.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계획을 잡았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빈 공간을 내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 빈 공간에다 집어넣으면 하루의 일과가 완벽해지죠. 맞아요. 이런 기술을 쓰면 되는데 무조건 내가 완벽하겠다라고 하면 결국 변수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힘들어집니다. 네, 두 번째 답을 드리면 좋은 글을 좀 많이 본다든지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괜찮아요. 갑자기 뭐 공포 영화 보고 스릴러물 보고 이런 거 보면요, 뇌가 그쪽으로 가요. 이게 바로 멘탈이 안 좋아지는 건데 그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다음은 이제 친구와의 비교 관련한 문제래요. 네, 다른 친구들보다 못하다고 생각이 될 때 자존감이 낮아서서 고민입니다. 친구랑 자꾸 하는 비교, 그리고 남들보다 또 좀 더 뒤처지는 그런 네. 기분들이 드신대요. 네. 정우 씨는 개인 플레이 성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도 네. 수시인 친구들은 그 안에서 결국에 나눠지는 거다 보니까 전 남고를 나왔는데 불구하고 그런 거를 좀 느끼긴 느꼈었거든요. 근데 하물며 이제 공학 다니는 친구들은 더 그게 좀 더 심하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건 또 어떤 식으로 또 해야 될지.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자체가 비교를 할 수밖에 없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교를 하지 말라가 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비교를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죠. 해야 돼요? 비교를 하세요. 다만 포인트가 다를 뿐이에요. 과정 비교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명 있으면 내가 공부하는 공간에서 쟤는 한번 앉으면 오랜 시간 더 앉아있는 애를 분명히 목격하셨을 가능성이 커요. 그 친구하고 과정 비교하는 거죠. 제가 일어나기 전까지 나는 일어서지 않겠다. 이 게임에서 이기는 게임 계속 반복돼야지만이 내가 나중에 비교가 좋은 비교가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정신 승리를 해라. 그렇죠. 그러네. 근데 이 오빠 약간 정신승리 되게 싫어하는 타입 아닌가? 저는 사실 이게 정신 승리를 통해서 뭔가 그 비교를 해결하고 이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그죠. 이럴 땐 또 어떻게 또 해결할 수 있나요? 앞에 이야기랑 같이 연결을 해보면 그래 오늘 내가 4시간 있었어, 내가 1시간 더 승리했으니까 괜찮아. 이 1시간에 30일이 되면 30시간 더 하는 거잖아요. 그럼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습관화가도 되게. 그렇죠. 정리를 좀 해보면 뭐 정신 승리라고 꼭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좀 그렇죠. 기준을 좀 다르게 잡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길 수 있는 영역을 좀 찾아라. 네, 그렇죠. 자, 그다음은 의지 부족에 대한 문제인데요. 또 이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이긴 한데요. 기분이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안 좋아지면 그날 하루를 공부를 안 하고 쉬어요. 그냥 집에만 오면 의욕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해야겠다 마음은 먹는데 의지가 부족해서 공부가 힘들어요. 참 이거는 제 선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해주십시오. 사실 이게 의지가 부족하다는 건 그냥 마음을 안 먹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또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네. 태도가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도 요즘 좀 이렇게 느낀 게 큰 목표가 없다 보니까 의지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내 의지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네. 내 의지력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럼 집에 안 들어가고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 정도면 의지력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아까 이제 하지 씨 얘기한 거 저 되게 공감하거든요. 의욕이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뭘 해야 될지 먼저 보셔야 돼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딱 정해야죠. 내가 맞아요. 의지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공부 전혀 안 되잖아요. 간단해요. 어제 공부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냥 필기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집중을 준비할 수 있는 단계가 설정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솔루션이 뭐냐면 우리가 딱 직관적으로 보자마자 침대는 누워서 자는 곳이죠. 그쵸. 그럼 그게 인식화됐는데 지금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고요? 안 되죠. 안 되죠. 뇌는 습관화되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해도 돼요. 할까 말까가 아니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걸 먼저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체리 씨 같은 경우는 그거잖아요. 카페가 잘 되는 공간이죠. 맞아요. 그건 카페인 거죠. 자기 찾은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카페를 가는 이유가 조금은 좀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너무 도움되죠. 나 지금 공부 안 해? 와 진짜 너무 멋진데? 라고 자극을 주고 난 다음에 하다 보면 자극은요 나중에 중독화되는 과정 통해서 계속 그 자극을 원해요.
진짜 근데 무서워.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은 게 저도 네. 고등학교 때 항상 그 저녁 식사를 한 이후에 제일 먼저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강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습관화 해놓고 나니까 그 습관을 제가 싫어도 계속 읽어나갔던 것 같긴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 맞아.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의지가 네. 약해졌을 때 본인만의 그 중독할 수 있는 그 습관을 형성을 좀 하고 쉬운 것부터. 세분화를 해가지고 네네. 목표를 작게 구체화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네. 좀 그런 거 자체에 중독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중간고사가 아직 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아, 보니까 네. 이제 새학기 관련 질문들도 좀 많더라고요. 중요하죠. 네.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이 너무 힘들어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새학기 친구들과 친해지는 것도 힘들고 공부도 너무 힘들어서 인간관계와 공부 둘 다 놓치는 것 같아 불안해요. 혹시 이런 친구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걸까요? 여기서 보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이 질문 자체가 왜 좀 애매한 거냐면 시작기 때 학교 가자마자 몇 명의 친구를 만들겠다 생각해 보셨나요? 오, 안 해봤어. 아니잖아요. 갑자기 예측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럼 혹시 핀트를 조금 바꿔서 인간관계 그 할애하는 시간으로 생각해봤을 때 어느 정도 선까지가 필요한 걸까요? 뭐 저희가 입시 쪽이잖아요. 네네.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교 생각을 하라. 그죠. 서울대를 가고 싶은데 지금 친구 관계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주말에 보통 친구들끼리 막 놀러 가고 그러잖아요. 전 지금 떠올려봤을 때 그런 기억은 거의 없긴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했다고 항상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런데 할애했던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막 친구가 없거나 이런 시기는 또 한 번도 없었거든요. 또 이런 걸 생각해보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본인이 지향하는 그 선에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지금 그냥 새학기 인간관계가 많이 있다 없다 중요하진 않아요. 맞아요. 네, 그 시간을 얼마 썼든 노력을 얼마 들든다. 할 사람은 남는다. 네 맞아요. 저는 추가로 약간 현대인의 네. 마음앓이 병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울증 있는 친구들이 사실 많아요. 답변 중에 그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혹시 그걸 어떤 식으로 타개할 수 있을지 좀.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많이 증가하는 것 중 하나가 번아웃이거든요. 번아웃이 이거거든요. 일정한 패턴을 계속 쳇바퀴 굴러가듯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의미를 잃어가는 거예요. 특히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또 비교를 통해서 우울증 많이 얻거든요. 번아웃에 걸리지 않는 대표적인 방법은요. 일정한 패턴을 좀 벗어나셔야 돼요. 약간의 변화를 줘라. 그렇죠. 무조건 변화만 있으면 사람은요 우울증 잘 안 걸려요. 그럼 그 친구한테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무조건 운동입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 여러 가지 약 처방 중에 세로토닌이 있거든요. 근데 운동할 때 그 세로토닌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운동을 진짜 너무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친구들한테는 또 어떤 그 예시가 좀 있을까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친구는 보면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애들 많거든요. 그럼 그림 그리라고. 그래, 그걸 그러니까 고3이라고 모든 걸 다 절제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 네, 고3은 스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환경에 대해서 재해석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말씀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 재해석을 통해서 무너지고 더 성장하는 차이가 크거든요. 제가 삼성에서 강의를 할 때 아침 8시에 전주에서 강의하고요. 끝나자마자 부산 해운대, 끝나자마자 분당이에요. 이게 하루 코스예요. 부산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분당 올라가는데 지금 체력도 많이 떨어졌고 좀 신경질적이잖아요. 그러다가 먹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우와, 나 연예인 같은데? 아, 이렇게 와, 재해석을 셀럽인데? 하라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금 안 힘든 거예요. 이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또 저는 약간 관련해서 슬럼프가 저도 왔었을 때 항상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으면 아 이게 저점이다. 이거보다 더 힘들 순 없겠다. 이 생각을 하고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일 힘들 때마다. 아, 난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무너지는 거죠. 네. 네, 오늘 이렇게 네. 김종원 선생님과 함께 학생분들의 고민 상담 시간 한번 가져보았는데요. 네. 이렇게 멘탈이 어렵다 하시는 네. 분 계시면 네. 선생님이 쓰신 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설명 한번 해주세요. 1% 영감과 99% 노력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99% 우리가 수치에만 집중하겠지만요. 1% 영감, 내 마음이 편하면 99% 하고자 하는 동기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수험생 기간 동안 좀 좋은 도움이 되고자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한번 꾸며봤습니다. 1학기 책 나왔고 2학기 책 좀 이따 또 나올 거예요. 파트 2까지 또 네. 진짜 너무 좋네요.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요 절대 크기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작은 성공의 결실을 맺으시면요 결국 바뀌거든요. 너무 큰 것만 바라보신다는 건 마음이 아플 예정이라는 생각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저도 또 고등학교 때 생각이 또 새록새록 나면서 그러니까요. 그때 이래서 힘들었었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보시는 분들께서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든 일 말고 기쁜 일, 좋은 그죠. 일 이런 거 많이 상기시키고 네. 진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안녕. 또 힐링되는 촬영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힐링되네. 마음이 약간 어루만져지고 있는 기분이.